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돈을 버는 기술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말하려 함이 아닙니다. 평생을 언어와 상징, 그리고 우리 삶의 뿌리를 연구하며 살아온 한 노병의 마지막 진심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밤 어디에 머리를 눕히십니까? 그저 피곤한 몸을 누이는 가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침대는 특히 여러분의 머리가 맞닿는 그 머리맡은 이승과 저승, 현실과 꿈, 그리고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내가 교차하는 거룩한 성소생소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굴레를 벗어나 우주의 기운과 소통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의 통로인 머리맡에 독이 되는 물건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수님, 그저 물건 하나 둔 것뿐인데 인생이 바뀐다니요? 라고 묻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보십시오. 50살이 넘도록 삶이 풀리지 않고 사람에게 치이고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머리맡에 둔 무질서한 물건들이 당신의 복부를 쫓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오렌지에서 머리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맑고 비어 있어야 하며 오직 밝은 기운만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머리맡에 온갖 잡동사니와 전자기기, 심지어는 날카로운 물건이나 먼지 쌓인 옛 기억들을 쌓아둡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샘물에 흙탕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지켜본 바에 의하면 진짜 부자나 인품이 높은 이들은 결코 머리맡을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그곳은 비어있음으로써 가득 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50대라는 인생의 반환점에 서 있다면 이제는 채우는 법이 아니라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당신의 잠자리를 망치는 이것들을 치우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낮에 열심히 일해도 밤새 당신의 우는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머리맡이 한 폭의 여백 있는 수묵화인지 아니면 욕망과 피로가 뒤섞인 쓰레기통인지 말입니다. 재물은 맑은 곳을 좋아하고 좋은 인연은 편안한 곳에 깃듭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자꾸만 삐걱거리는지, 왜 좋은 기회들이 문턱에서 돌아가는지 그 답은 바로 오늘 밤 당신의 베개 옆에 놓인 그 물건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무서운 진실을 하나씩 꺼내 보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공간이 인간의 심리를 지배하고 그 심리가 결국 운명을 만드는 과학이자 철학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머리맡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평온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끝없는 가난과 고독으로 몰아넣을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머리맡을 어지럽히고 운명의 길목을 막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무심코 곁에 두는 물건들 속에는 제각기 기회라는 것이 흐릅니다. 특히나 쉰의 고개를 넘긴 이들에게 공간의 질서는 곧 마음의 질서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치워야 할 것은 바로 문명의 이익이라 불리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입니다. 현대인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화면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요령이라는 노학자의 눈에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바깥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을 안방으로 끌어들이는 불안의 창문입니다. 잠자리는 나만의 동굴이어야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맡에 전자기기를 둔다는 것은 잠드는 순간까지도 세상의 질투와 시기, 비교와 탐욕을 머릿속에 집어넣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할 영혼이 전파의 소음 속에서 어떻게 안식을 얻겠습니까? 재물은 맑은 정신에서 싹 트는데 그 싹을 스스로 짓밟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옛사람들은 거울을 신성한 물건으로 여겼지만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잠자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것은 자신의 기운을 거울 속의 허상에게 빼앗기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잠은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울은 자꾸만 나를 비추며 나라는 집착을 일깨웁니다. 머리맡이나 침대 정면에 놓인 거울은 잠든 사이 영혼을 분산시키고 결국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을 줍니다. 인연복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주변 환경이 산만합니다. 나를 온전히 쉬게 하지 못하는 공간에 어떤 좋은 인연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죽은 물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머리맡에 둔 오래된 약봉지, 일담한 지저분한 서류, 혹은 고장난 시계 같은 것들 말입니다. 특히 머리맡에 약통을 쌓아두는 것은 내 잠재의식 속에 나는 늘 아픈 사람이다라는 최면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약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고장난 물건은 정체된 운명을 상징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멈춰버린 기운은 가난을 부릅니다. 제가 아는 한 자수성가한 노신사는 머리맡에 오직 깨끗한 물 한 잔과 은은한 나무 향만을 두었습니다. 그는 말하더군요. 머리맡이 비워져야 내일의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서랍 속에 처박아둔 영수증,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담긴 편지, 혹은 복잡한 전선 뭉치들이 당신의 머리를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은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운을 가로막는 바위덩어리들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머리맡에 두고 어떻게 가볍게 내일로 나아가겠습니까? 지금 당장 손을 뻗어 보십시오. 당신의 손에 닿는 것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잡동산이라면 당신의 내일도 잡동사니처럼 엉킬 것이요, 그것이 정갈한 빈 공간이라면 당신의 운명 또한 비단길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운이라는 글자를 보십시오. 그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막혀 있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당신의 머리맡을 막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오늘 밤 하나씩 걷어내십시오. 재물과 인연은 결코 복잡한 곳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맑고 빈 곳으로 물처럼 흘러들어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유독 사람이 따르지 않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자식과의 관계마저 서먹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쉰을 넘어서며 느끼는 그 외로움은 뼛속까지 시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잠든 그 은밀한 공간이 나의 인연복, 인연부를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결국 기운과 기운의 만남입니다. 내가 밤새 어떤 기운 속에서 잠을 잤느냐가 다음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어령이라는 노인이 평생을 관찰해보니 인연이 꼬이는 사람들의 머리맡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의 잔재를 머리맡에 켜켜이 쌓아두고 산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헤어진 사람의 물건이나 이미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머리맡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운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잠자리는 철저히 살아있는 자의 생명력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기운 혹은 이미 끝난 인연의 물건을 머리맡에 두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과거에 묶어두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싶어도 당신의 머리맡에 과거의 망령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좋은 인연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기운을 좋아하지 정체되고 슬픈 기운에는 절대 깃들지 않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물건을 머리맡에 두지 마십시오. 손톱깎이, 가위 혹은 장식용 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날카로운 물건은 살기 사태를 뿜어냅니다. 이런 물건이 머리맡에 있으면 잠결에 무의식은 끊임없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밤새 공격받는 기분으로 잠을 자니 마음은 날카로워지고 다음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가시 도친말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까? 라고 고민하신다면 먼저 당신의 베개 옆에 당신의 마음을 뾰족하게 만드는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의 귀천괴제는 그가 잠든 모습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맡이 지저분한 사람은 그 삶 또한 무질서합니다. 50살이 넘어서도 남의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하는 이들은 대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공간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좋은 인연을 맺으려 하겠습니까? 고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옆에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쉴 곳을 찾지 못해 떠돌 때 찾아오는 병입니다. 당신의 머리맡을 따뜻하고 정갈하게 가꾸는 것은 스스로에게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귀한 인연은 맑은 호수 같은 마음의 빛입니다. 흙탕물 같은 머리맡을 치우고 그곳에 정화된 공기와 고요함만을 두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을 돕고 아끼는 귀인 괴른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물은 그 귀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오는 법입니다. 인연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아니, 채운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흰의 고개를 넘으면 인생의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듭니다. 가을의 들판은 풍성하지만 그 풍성함은 오직 불필요한 잎사귀들을 떨궈낸 나무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머리맡을 정돈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복을 담기 위해 나의 그릇을 씻어내는 경건한 의식입니다. 재물자울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주인 없는 돈은 있어도 주인 없는 기운은 없습니다. 재물은 스스로 머물 곳을 선택합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곳은 스쳐 지나가고 고요하고 정갈한 곳에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그 머리맡이 바로 재물이 뿌리 내릴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맡에 두어야 할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비어있는 고요를 권합니다. 하지만 굳이 무언가를 둔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정화할 수 있는 책 한 권이면 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세상의 기술을 가르치는 처세술이나 돈을 벌게 해준다는 재테크 서적이 아닙니다. 인류의 지혜가 담긴 고전이나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시집 같은 것이 좋겠지요. 잠들기 전 한 페이지의 문장을 눈에 담는 것은 밤새 당신의 무의식에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에 주목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방 안의 기운을 다스릴 때 향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머리맡에 인위적인 화학 향료가 아닌 은은한 나무 향이나 마른 풀꽃에 향을 두어 보십시오. 좋은 향기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맑은 기운을 불러 모읍니다. 잠을 자는 동안 당신의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그 정갈한 향기가 혈액을 타고 돌아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울 때 당신의 운명 또한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모욕과 분노를 대하는 법입니다. 50살이 넘으면 세상 풍파에 치여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분노를 침대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화를 품고 잠드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맡에 그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오늘의 나쁜 인연은 오늘의 해와 함께 저물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잠자리를 분노의 전쟁터로 만들지 않을 때 비로소 재물운과 건강운이 당신의 집 문턱을 넘게 됩니다.
방어적인 삶에서 수용하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든 그것을 머리맡에 두지 말고 창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의 머리맡은 오직 당신의 평온만을 위한 성역이어야 합니다. 이곳이 평온해질 때 당신의 안색이 바뀌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된 기운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진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와 귓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당신의 머리맡이 수행자의 방처럼 정갈해질 때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경제적 자유와 평안한 인연은 소리 없이 당신의 베개 밑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장식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맑은 기운을 유지하느냐, 거기에서 진정한 승패가 갈리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머리맡의 물건 하나를 치우는 것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당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존엄하게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어령이라는 노학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도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한 권의 책이며 우리는 매일 밤 그 책의 한 페이지를 덮고 잠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50살 이후의 삶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의 들판이 아름다운 이유는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대지가 비로소 고요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잠자리를 정갈하게 가꾸는 행위는 단순히 복을 구걸하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스스로를 극진히 대접하겠다는 고결한 의지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더 많이 비우고 더 낮게 머무르십시오. 머리맡에 욕망의 잔재들을 치워낸 그 자리에 비로소 평온이라는 가장 큰 재물이 깃들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쫓아가면 도망가지만 내가 맑은 기운을 품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어느샌가 내 발치에 와서 쉬는 강아지와 같습니다. 재물복과 인연복은 당신이 억지로 움켜쥐려 할 때가 아니라 당신의 손을 비우고 미소를 머금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당신의 머리맡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것, 당신의 과거를 붙잡는 것, 당신의 마음을 뾰족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두어내십시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감사의 마음 한 자락을 놓아두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냈구나. 참으로 고맙다라는 그 짧은 혼잣말이 당신의 머리맡을 황금빛 기운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을 줄이려 합니다. 인생은 짧고 밤은 깊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밤의 고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당신의 내일 아침은 완전히 다른 태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50살, 60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나이는 당신이 쌓아온 기운의 두께입니다. 그 기운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 가십시오. 재물이 떠나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 곁에 없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머리맡이 성소가 되고 당신의 마음이 맑은 호수가 된다면 세상의 모든 귀하고 좋은 것들은 자연히 당신에게로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섭리이며 제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정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운명은 이미 찬란한 빛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안녕히 그리고 평안히 머무십시오. 이 노병은 당신의 앞날에 맑은 바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